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물질 초연도 연구소의 신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양자물질 초연도 연구소의 시료 제작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물질 초연도 연구소 시료 제작실은 크게 시료를 만들 수 있는, 시료가 보관되어 있는 글로우 박스, 그리고 그것을 밀봉하는 실링 시스템, 그리고 실링된 밀봉된 앰퓨를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퍼네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퍼네스입니다. 계속 들어와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게 글로우 박스로서 이제 산소나 수분에 민감한 원소들을 아르곤 기체로 가득 차 있는 글로우 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것도 퍼네스가 되고 있고, 이제 우측에서 저 시료들을 꺼내서 무게를 재고, 원하는 만큼의 무게를 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이 석영관 안에 원하는 물질을 넣고,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 펌핑을 한 후에 이 안에 수분과 공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봉을 해서 그것을 이제 퍼네스에 넣고 1000도 이상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면 저희가 원하는 시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여기 네네네. 아까랑 똑같아. 가까이서 시작합니다. 가까이서. 오케이? 조금 당기고 있어, 내가 지금. 네. 이거 이렇게 잠그면 돼. 네. 잠그고 이거 열면 펌핑 돼. 지금 소리 들리지? 네네. 그럼 이제 안에 펌핑 되는 거야. 저 거즈를 감는 건 손 뜨거워서 그런가요? 몰라. 근데 손이 별로 안 뜨겁대. 근데 아래 온도 그 샘플 있는데 애들 온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아, 네. 네. 돼. 여기 잠궈야 되지 않아요? 안 잠가도 돼요? 이곳은 조금 더 다양한 퍼네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쪽 보시면 이제 퍼네스가 어떤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캐비넷 안은 지금 계속 위에 후드를 통해서 옥상에서 지금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실험을 하면서 높은 온도까지 올리면 기체가 된 물질들이 강한 압력을 주어서 저희가 밀봉한 앰플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독성 물질이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저희 실험하는 사람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의 퍼네스들은 캐비넷 안에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조금 더 특수한 캐비넷 안에 이제 퍼네스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738도,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450도에서 지금 작동 중이고,
아주 좋은 퍼네스이기 때문에 738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대도 아주 단열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위에서 계속 공기를 이제 흘려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자, 여기도 조그만 퍼네스, 큰 퍼네스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튜브로 연결된 퍼네스인데 현재 작동 중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게 긴 관 안에 샘플을 넣어놓고 온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350도, 이쪽은 지금 40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곳에 가서 치료가 제작되는 특성을 이용할 때 쓰는 퍼네스입니다. 여기 한 대 더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료 제작 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장비는 냉동기입니다. 이 냉동기는 온도를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장비로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와 그 작동 원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냉매가 있고 그 냉매를 압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온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냉매로 헬륨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륨가스를 아주 고압으로 압축시키고 그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주변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온도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면 무려 2켈빈 혹은 3켈빈 근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로 따지면 영하 270도, 아주 차가운 온도죠. 그렇게 차가운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서는 아주 따뜻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내부와 그 바깥과의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영하 270도에 달하는 온도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뒤에 있는 이 동그란 판은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건데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거에 맞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로 자기장을 흐르게 할 수 있고요. 냉동기를 이 안으로 쏙 밀어 넣으면 우리가 온도를 낮춰줌과 동시에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최대 1테슬라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자기장을 인가해줄 수가 있고요. 이 3켈빈까지 달하는 아주 낮은 온도와 그리고 1테슬라까지의 자기장을 걸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원하는 물리적인 성질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물질의 전기적 저항이라던가 전기적 저항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얘가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혹은 부도체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 혹은 초전도체의 측정이라던가 아니면 비열 측정, 자기 감수율 등의 여러 가지 측정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C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로 헬륨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냉매가스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헬륨가스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플러그 콘센트 이렇게 꽂아만 주면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효자 같은 친구죠. 이 장비는 PPMS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PPMS는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의 약자로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저온 장치의 특징은 온도를 무려 1.8켈빈까지 내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1.8켈빈은 섭씨 온도로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영하 271점 얼마 그 정도 되는 온도죠. 굉장히 온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저온 물리를 연구하는데 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켈빈의 온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액체 헬륨을 사용합니다. 액체 헬륨은 끓는 점이 4.2켈빈이니까 액체 헬륨이 있으면 언제든지 4.2켈빈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정하고 싶은 시편이 있는데 그거의 온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싶다면 액체 헬륨에 그냥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럼 온도가 4.2켈빈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강제로 기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액체 헬륨 기화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기화열을 이렇게 뺏어가게 되는데 그 기화열을 뺏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열도 함께 흡수해서 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액체 헬륨을 강제로 기화시키게 되면 온도가 쭉쭉쭉 내려가서 1.8켈빈 혹은 그 이하의 온도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 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초전도
액체를 이용한 초전도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면 전자석에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9테슬라, 그러니까 전자석에 비하면 거의 뭐 10배 그 이상의 수준에 달하는 자기장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자기장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실 텐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액체 헬륨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헬륨을 굉장히 기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럼 액체 헬륨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액체 헬륨이 가격이 꽤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화된 기체 헬륨을 다시 액화시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장치를 추가로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본 장비는 MPMS로 스피드를 이용한 자화 특성 측정 장비입니다. 스키드는 초전도 조세턴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서 아주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소자입니다. 이 본 MPMS의 경우 온도 400켈빈에서 1.8켈빈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자기장은 마이너스 5테슬라에서 플러스 5테슬라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MPMS의 경우 자기장을 걸기 위해서 저희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도 코일을 이렇게 솔리노이드 형태로 이렇게 감아둔 형태가 여기 MPMS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코일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5테슬라까지 걸 수가 있고 이 자석 사이에 측정을 위해서 저희는 시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빨대는 자성이 없는 빨대입니다. 이 자성이 없는 빨대 안에 시료를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고 이 빨대를 MPMS 내부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시료가 자기장 센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센터에 위치하게 되면은 시료를 안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고 이렇게 흔들면서 여기서 발현하는 여기서 나오는 자화 특성을 측정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MPMS를 이용해서 초전도 물질의 자화 특성 곡선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화 특성 곡선이란 자기장에 따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 자기 모멘트로부터 초전도체의 자화 특성 곡선으로부터 저희는 초전도체가 흘릴 수 있는 전류 밀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단위 면적당 흘릴 수 있는 전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트랜스포트 측정으로부터는 그 초전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인계 전류 밀도를 구하기랑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 MPMS를 이용하면은 이 초전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화 특성 곡선으로부터 인계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PMS는 초전도의 응용을 위한 인계 전류 밀도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 세륨이 포함된 무건 페르미온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륨의 경우에는 F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 F전자가 가지는 자기 모멘트로 인해 많은 흥미로운 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F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 값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MPMS를 이용하면은 아주 정밀하게 그 F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1호부터 무거운 페르미온의 물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양자물질 초전도연구소의 박사과정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 테슬라트론이란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간단히 어떤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실 약간 이제 극저온 물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이제 이 테슬라트론과 더불어 아마 다른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PPMS, 헬리악스 등 이런 극저온을 갈 수 있는 실험 장비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테슬라트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트론에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펙에 대해서요.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컨디션에서 그 절대 온도로 1.5켈빈까지
상온에서 1.5 켈빈까지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장 같은 경우는 8테슬라까지 저희가 현재 걸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희 연구실의 웬만한 장비에 못지않게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테슬라트론 자체의 간단한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테슬라트론 바깥 이제 이 라인을 통해서 헬륨 가스가 순환을 하는데요. 이 헬륨 가스를 저희가 이 컴프레셔를 통해서 단열 팽창 과정으로 이제 열을 계속 빼앗고, 그 과정으로 헬륨 가스 온도가 계속 조금씩 감소하면서 얘가 결국은 액체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1K 펌핑이라는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이제 마치 저희가 산에 올라가면 압이 떨어져서 저희가 물이 100도가 아닌 80도에 끓는 약간 그런 비슷한 원리인데, 그로 인해서 원래 끓는 점이 4.2 켈빈인 헬륨이 이제 그 끓는 점이 압력이 낮아서 내려가가지고 1.5 켈빈, 더 낮게는 1.45 켈빈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실험 장비라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장점은 이제 이게 제일 정말 큰 장점인데, 저희는 이제 극저온을 가기 위해서 액체 헬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액체 헬륨을 다른 장비들에 비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 같은 경우가 헬륨 값에 대한 전혀 이제 상관이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이며, 또한 자기장 같은 걸 걸 때도 전혀 부담을 갖거나 사고에 같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딴 장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고, 하지만 하나의 단점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제 엄청 큰 단점은 아닌데, 그냥 그 쿨링, 냉각 속도가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큰 단점은 아닌 이유가, 어차피 이제 시간을 저희가 두면 온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단점은 제가 처음 말씀 장점, 액체 헬륨 안 써도 된다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테슬라트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비는 헬리압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온도를 더 많이 내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무려 온도를 0.3켈빈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0.3켈빈이면 아주 온도가 낮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이제 켈빈 단위를 쓰지 않고 가끔 이제 밀리켈빈 단위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온도 영역대에 진입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성질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낮은 온도까지 내릴 수 있느냐?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PPMS와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헬륨의 기화열을 이용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물리적 성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헬륨은 이제 원자 온도가 2번이니까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헬륨에 독립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더 빠진, 우리가 보통 이제 질량수가 3이기 때문에 헬륨3라고 종종 부르는데, 이 헬륨3 같은 경우에는 그 헬륨4와 물리적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헬륨3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이 더 높고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강제로 기화를 시켰을 때 온도가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륨3를 잘 열심히 액화를 시켜서 강제로 기화를 시키게 되면 온도를 0.3켈빈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이하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통이 안에 초전도 자석과 그리고 액체 헬륨이 들어있는 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를 4.2 켈빈까지 내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체들을 이제 기화시키면서 그 기화를 이용해서 0.3 켈빈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이 내부에 있는 초전도 자석은 무려 자기장을 14테슬라까지 가할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한적인 환경에 우리의 시료들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자기장과 굉장히 낮은 온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을 해줘서
우리가 궁금한 그런 물리적 특성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굉장히 뭐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헬리악스 시스템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이게. 똑같은 친구인데 이게 깁니다. 쭉 길고 이거를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안에 넣으면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에서 열심히 뭐 온도도 낮출 수 있고 자기장도 가해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들 특히 우리 연구실에서는 양자 물질들 그리고 초전도체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 열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줬을 때 그리고 자기장을 많이 가해줬을 때 압력을 많이 가해줬을 때 어떻게 이들이 관련돼서 움직이는가 어떤 물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열심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쭉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색깔이 똑같죠? 결국은 얘도 헬리악스 시스템 혹은 뭐 다른 뭐 냉동기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에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액체 헬륨을 담궈 넣을 수 있는 그런 통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초전도 자석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자석이 2개가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좋느냐 자기장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 더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코일을 감아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하지만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더 감아 놓으면 반대 방향이라는 게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하나 더 감아 놓으면 자기장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에 우리가 어떤 벡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종종 얘를 벡터 마그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입니다. 소개해드리려는 장비는 희석 냉동기라는 냉동 장비입니다. 냉동 장비는 온도를 내리는 거에 주요 목적이 있고 이 희석 냉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온도를 내릴 수가 있냐면 0.005켈빈 그렇기 때문에 0.005켈빈 즉 5mK 이제부터 이런 희석 냉동기를 사용이 될 때는 주로 밀리켈빈 단위를 쓸 만큼 굉장히 낮은 온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이 장치의 작동 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희석시켜서 온도를 내리는 것인데 무엇을 희석시키냐면 헬륨4와 그리고 그거의 동위 원소인 헬륨3를 희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액체헬륨4와 액체헬륨3를 동시에 담아두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온도를 충분히 내리게 되면 특정 온도 미만에서 이 액체가 2개의 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어떤 상으로 분리가 되냐면 하나는 헬륨3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액체와 또 하나는 액체 헬륨3가 약간 들어있는 그런 2개의 액체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상평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둘은 헬륨3가 풍부한 상과 헬륨3가 부족한 두 액체의 상평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함께 평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한 액체상에서 헬륨3의 양을 조절해주게 되면 다른 액체상에서 그 액체상으로 헬륨3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넘어갈 때 그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따라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액체 항아리 내에 있는 그 헬륨3의 양을 조작해 줄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헬륨3의 비율을 조작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온도를 지속적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희석 냉동기 항아리 내부의 온도를 5mK 혹은 그 미만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죠. 굉장히 낮은 온도고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두 액체가 상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상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온도에 도달해서도 이 두 액체가 상분리가 여전히 일어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절대 온도에 거의 다가가서도 온도를 더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는 이론상으로는 이 희석 냉동기가 온도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장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 내부에 있는 헬륨3의 그 기체 분자들 혹은 액체 분자들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개발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체들이 흐르는 순환도를 만들어서 가스 핸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헬륨3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온도를 많이 내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물리적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페르미온 중에 하나인 시리움 코발트 인증 5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굉장히 낮은 온도, 극저온, 수백 밀리켈빈 혹은 그 이하,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기장, 수 테슬라 이상의 고자기장에서 새로운 어떤 물질의 상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오직 저온에서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양자물질 초전도 연구실 대학원생 김지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헬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다음에 헬륨 액화 장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연구실 운영의 핵심인 헬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연구실의 심장인 헬륨 액화 장치 및 헬륨 리커버리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헬륨, 주기율표에서 수소 다음으로 가볍고 우주에서 흔한 원소로서 은하계 원소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헬륨은 가볍고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약 0.0005%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의 헬륨 대부분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생성된 알파 입자가 천연가스에 포함된 상태로 있다가 천연가스 채취 시 함께 얻는다고 합니다. 극저온에서 응집 물질의 초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우리 연구실은 헬륨을 대부분 극저온 장치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액체 헬륨은 시료의 온도를 내릴 뿐만 아니라 시료의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기 위한 초전도 자석의 초전도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액체 헬륨의 끓는 점은 4.2켈빈, 즉 섭씨 영하 269도로 모든 가스의 끓는 점 중에 가장 낮고 무색, 무취, 무독성, 비부식성, 불연성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냉각제입니다. 극저온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헬륨은 사실 굉장히 비싼 원소입니다. 헬륨의 희소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헬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장량 및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값비싼 헬륨을 공기 중으로 날려버린다면 다시 포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용하고 난 헬륨을 재활용하는 헬륨 리커버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테슬라트론에 이어서 또 다른 장비인 PLD,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뒤에 놓여진 이 장비가 바로 그 PLD 장비이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장비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테슬라트론과는 다르게 시료를 만드는, 더 구체적으로는 방막을 저희가 증착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쉽게 이제 PLD가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설명을 드리자면, PLD는 펄스드 레이저 데포지션 의 줄임말로,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서 번역하자면 펄스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막을 증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막을 증착하는 데는 이제 PLD 말고 뭐 CVD 등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이제 PLD 자체의 장점은 이제 낮은 그 호모지니어티, 그러니까 균일성이 좋다는 건데, 이건 그냥 스킵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PLD의 스펙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PLD 장비는 이제 고진공 하에서 실험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 정도, 약간 대기압에 마이너스 한 11승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고진공을 쓰고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약 섭씨 800도씨까지 올라가는 그런 히터를 저희가 장착하고 있으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이저의 파장은 248 나노미터로 매우 고에너지 레이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부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얘는 PLD 자체의 약간 컨트롤 패널로, 이 제일 상단부에는 PLD에 저희가 펌프 같은 걸 통해서 압력을 제어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증착을 할 때 무조건 진공이 아닌 가끔씩은 뭐 아르곤 또는 뭐 질소, 그런 다른 가스 같은 거를 이제 챔버 안에 넣어서 반응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하나의 뭐 컨트롤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밑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온도계, 그래서 체인버의 온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가 이제 증착을 할 때 균질도가 높은 증착을 위해서 타겟이나 또는 기판을 약간 회전시키면서 증착을 하는데, 그런 걸 제어해주는 컨트롤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깜빡한 것 같은데, PLD 자체는 펄스 레이저를 쓴다고 했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쓰냐를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타겟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제 타겟이라는 물질이 하나의 그냥 쉽게 설명해 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돌을 한쪽에 평평하게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저를 펄스로 이제 순간적으로 빵빵빵 쏴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빵빵 쏴질 때마다 그 레이저가 타겟에 도달해서 순간적으로 타겟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을 시켜준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안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돼서 그 플라즈마화된 타겟이 기판으로 날아가서 하나의 방막이 형성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증착 장비라고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컨트롤을 설명드렸고, 이제 챔버에 대해서 전체를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얘는 로드락이라는 체인버로, 저희가 여기 중앙에 있는 메인 체인버에 넣기 전에 기판을 여기다 미리 넣어놓고, 그 기판에 붙는 수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제일 큰 목적으로는 이제 이 고진공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이 구조 환경 얻기 위해서는 터보 펌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로드락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판을 넣고 뺄 때마다 터보 펌프를 끄고 아니면 다시 뭐 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로드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냥 생략할 수가 있어서 실험하거나 장비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큰 이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이저를 쓴다고 하는데, 레이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여기 뒤에 이 큰 이제 박스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레이저가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으로 레이저가 나와서 얘네가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미러들 거울을 통해서 굴절되고 마지막으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거울이 아닌 렌즈로 이제 포커스 초점을 잡아준 다음에 이게 이렇게 쭉 체인버로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타겟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타겟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플라즈마 형성되는 약간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PLD 장비에 대해 준비한 것이고요. 네, 큰 도움 됐으면 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증착하는 필름은 저희는 주로 여기서는 메탈 필름, 이제 금속 방막 같은 거 증착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저희 연구실 자체에서는 헤비 페르미온, 이제 뭐 예를 들어 시리움 베이스드 컴파운드, 예를 들어서 뭐 시리움 코발트 인디움 5 또는 시리움 이리듐 인디움 5 뭐 그런 방막들, 이제 그런 물질들 다루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그거를 벌크가 아닌 이제 방막으로 만들어서 약간 2D, 2차원적인 네이처 같은 게 이제 같은 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메탈 방막, 꼭 메탈이 필요가 없어요. 뭐 비금속, 뭐 옥사이드 방막이나 산화계열 방막 같은 것도 많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력셀 파트를 소개하게 된 석박통합 11기 박태범입니다. 우선 앞서 다른 분들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 연구실은 물질의 성질, 물성을 연구합니다. 이 물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압력이라는 변수가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물성은 주로 원자와 원자,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압력을 가해줌으로써 물질의 격자 상수를 감소시키고 물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전도성이 없는 물질에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되고, 여기서 압력을 더 가해주게 되면 초전도성이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성을 변수를 이용해 컨트롤하고 결론적으로 강상관계와 초전도성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연구 주제인데, 여기서 압력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압력을 주기 위한 장치로 두 가지 타입의 압력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스톤 실린더 셀 타입의 경우 샘플 챔버 내에 시료를 넣고 실리콘 오일을 채운 채로 샘플 챔버 자체를 눌러서 등방압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이지만 최대 3만 기압, 3기가파스칼의 압력을 줄 수 있고, 이제 저항이나 홀 측정 외에도 AC 비열, AC 자화율, SPCS, 서머파워와 같은 다양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엠빌셀의 경우 두 개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시료를 넣어 다이아몬드를 눌러서 압력을 주는 구조입니다. 압력은 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면 줄일수록 압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다이아몬드 엠빌셀을 이용한 200켈빈 이상의 고온 초전도체들이 발견됨에 따라 상온 초전도체 실현을 위해 고압이 중요한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작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최고 압력 30기가파스칼, 피스톤 셀의 10배에 해당하는 고압 환경에서 물성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력셀 안에 있는 시료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피스톤 셀의 경우 납을 이용합니다. 샘플 챔버 안에 시료와 압력의 기준이 되는 납을 같이 넣어서 납의 저항을 측정하고 그 저항으로부터 시료의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셀의 경우 샘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납을 넣지는 못하고 대신 루비, 볼이나 파우더를 넣어서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이아몬드 셀 내부의 압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PLS이고 물질의 발광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레이저를 다이아몬드 셀 안에 있는 루비에 조사하게 되면 레이저를 받은 루비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셀 내부 압력에 따라 루비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다이아몬드 내부 시료의 압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다이아몬드 압력셀이고, 이 다이아몬드 압력셀을 장비 위에 올려놓고 레이저를 켜줍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나오면 이 현미경과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위치를 루비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루비의 발광 스펙트럼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치고 하는 거야? 빨리. 박수 치면 돼요. 빨리. 안 해. 액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PLD. 야, 감독, 너 그만 웃어, 이 새끼. 끝인데?